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최현영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모빌리티인데요. 모빌리티 중에서도 앞으로 미래의 스마트 모빌리티의 허브가 될 이제 철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또 이제 제가 열차 자율주행 연구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 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열차 자율주행 기술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 주변 지인들에게 철도, 교통, 지하철 이런 이제 키워드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것들이 떠오르냐 이제 질문을 드려봤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편리하다, 뭐 시간을 잘 맞춰준다, 뭐 이런 이제 이용객의 경험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여행, 뭐 철길, 간이역 뭐 이런 형태의 어떤 좀 감성적인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뭐 집값, 뭐 부동산, 뭐 이렇게 이제 좀 자기 관심사에 따라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다 철도에 대해서 친숙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많이 이제 우리가 잘 이제 활용하는 이제 그런 교통 수단으로 인지하고 있으셨었던 것 같아요. 좌측과 우측은 이제 출근할 때 혹은 등교할 때 이제 어떤 교통 수단을 이용했는지 이제 시대별로 조사를 한 자료인데요. 이제 보시면 이제 노란색 부분은 버스이고요. 이제 이 색깔은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이게 무슨 색인지 저도 모르겠네요. 여기 초록색인 것 같은데, 초록색은 이제 도보, 그다음에 이제 주황색이 철도, 이제 이게 하늘색이 자동차인데, 이제 직장인들이 출근하는 경우에는 과거 80년대에는 버스와 도보를 많이 이용을 했다면, 근래에는 이제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좀 비율이 많이 줄었고, 자동차나 철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습니다. 학생들이 등교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도보가 이제 집 근처에 학교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도보가 많이 늘은 것 같은데, 그 와중에서도 이제 철도를 이용하는 비율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 부분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1km 이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교통수단별로 자동차나 버스에 비해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이제 자동차 수단에 비해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철도가, 지하철이 이제 탄소 배출량이 월등히 낮다는 것을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그 이동할 때 얼마나 빨리 이동할 수 있느냐 이거를 좀 살펴봤는데요. 샌프란시스코 도심에서 로스앤젤레스 도심까지 고속열차, 비행기, 자동차를 이용했을 때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느냐. 근데 열차의 경우에는 도심에서 접근성이 괜찮기 때문에 바로 도심에서 이동을 해서 바로 로스앤젤레스 도시까지 열차를 이용해서 바로 이동할 수 있었고, 3시간 정도 소요가 됐었고, 비행기는 그 거점에서 거점은 빠르게 이동하지만 도심에서 접근하는 이제 접근성 부분에서 좀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5시간, 그리고 이제 자동차를 이용할 때는 7시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도는 다 예상하듯이 이제 어떤 특정 범위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교통수단이라고 생각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철도는 무엇이냐? 철도는 철도법에 의하면 철의 궤도를 부설하고 그 위에 차량을 운전하여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설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특정 어떤 가이드웨이가 있고 거기 위에 이제 차량이 올라가서 거기서 운행하는 모든 형태를 철도라고 합니다. 근데 철도는 단순히 그런 궤도와 차량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또 거기에 역 설비, 에너지 공급 설비, 통신 설비, 신호 설비, 뭐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설비들이 여기에 존재하고 상호 운영 호환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통합적인 시스템입니다. 그 열차가 운행하는 속도, 뭐 혹은 이제 건설이나 관리 주체,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열차는 이제 도시철도, 일반철도, 고속철도 이런 형태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도시철도에서도 이런 교통수단들이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지하철뿐만 아니라 경전철, 또 트램 이런 형태까지도 많이 다변화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거점과 거점을 이동하는 수단으로서만 아니라 우리 집 앞에까지도 올 수 있는 이제 교통수단으로 점점 변화되고 있습니다. 철도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자면, 앞에서 이제 자동차와 관련된 자율주행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동차하고는 달리 열차가 길고 무겁고 또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제동거리가 굉장히 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KTX 같은 경우는 뭐 3km 정도의 제동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제동거리가 길기 때문에 기관사들이 운전을 하다가 앞에 뭔가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제동을 잡으면 이미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형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사람이 운전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원적인 선로 주행으로 자동차의 경우에는 앞에 어떤 위험 요소가 있을 때 회피할 수 있는 차선을 변경해서 회피할 수 있는데 기차의 철도의 경우에는 그냥 바로 부딪히는 것밖에 는 방법이 없어서 안전 간격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열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 철도 신호 시스템이 발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열차한테 가라 가지 마라, 앞에 있는 열차가 어디 있으니까 어떻게 운행해라 라고 지시를 해주는 철도 신호 시스템인데요. 옛날에는 사람이 손으로 수신호로 진행하세요, 정지하세요 이제 이런 형태의 정보를 줬다면 이게 이제 사람이 하는 건 피곤하니까 이제 나무 막대기 형태로 완목 신호기를 이용해서 정지나 진행을 이제 의미하는 신호를 줬고요. 이게 이제 지금 도로교통에서 있는 신호등하고 이제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런 이제 나무 막대 신호는 야간에 이제 보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이런 조명을 이용해서 신호가 이제 발달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운전자가 신호를 보고 거기에 이제 따라서 운행할 수 있지만 이 신호를 어겼을 때 열차는 한번 부딪히면 굉장히 큰 대형 사고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대 사고가 나면 안 되는 교통수단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사가 신호를 어기면 이거를 보호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차 제어 시스템이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열차의 가감속을 제어하는 형태의 제어 시스템이 개발되고 또 이제 개발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서 제가 좀 진행을 좀 빨리 할 건데요. 열차 제어 시스템은 열차의 이동을 검지하는 열차 검지, 또 속도의 검지, 그리고 이제 지상의 설비하고 열차 안에 차상의 설비 간에 서로 어떤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열차를 제어하는 그런 정보 전송과 관련된 설비, 그리고 이제 안전 설비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이런 기능들이 유기적으로 이제 서로 동작을 하면서 열차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을 해줍니다. 아래 그림은 제가 넘어갈게요. 열차 제어 시스템에서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이제 개념 중에 하나가 폐색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아래 그림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앞에 선행 열차가 있고 이 열차 뒤에 이런 이제 후속 열차가 있는데 과거에는 폐색이라고 선로의 일정한 구간을 이렇게 나눠서 이 한 구간에는 열차가 오로지 한 대만 운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열차가 들어오지 않음으로써 열차의 추돌이나 충돌을 이제 보호하는 그런 형태의 열차 제어 시스템이 이용되어 왔었는데요. 이런 폐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앞에 열차가 이 폐색 구간을 빠져나갈 때까지 뒤에 있는 열차는 이제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이 정보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열차가 서로 간에 알 수 있다면 더 이제 이런 폐색의 개념이 아니고 앞에 열차하고 안전 거리만 유지하면서 갈 수 있다면 어떤 선로 사용의 효율성이 훨씬 높아지게 되겠죠. 그런 형태로 열차 제어 시스템이 이제 발전해 왔고요. 그래서 이제 무선 통신을 이용해서 열차가 현재 어디 있다 이런 정보들을 공유하는 것들이 가능해져서 가능해지고 또 열차의 이제 가감속 제어나 출입문 제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자동화하는 열차 자동 운전 장치가 적용됨에 따라서 실제로 무인 운전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열차의 자동화 단계는 이렇게 이제 4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율주행하고 이제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기관사에 의한 그 수동 운전에서부터 GOA2는 기관사는 이제 있긴 있는데 가감속 제어는 하지 않고 또 GOA3는 기관사가 기관실에서 운전에 관여하지 않고 그냥 안전 요원으로 탑승하고 있다가 이제 비상시에 이제 개입하는 형태. 또 GOA4는 아예 열차 안에 운전 요원도 없는 이제 이런 형태의 자동 운전 이제 단계가 있고 실제 우리나라에서 운행하고 있는 무인 운전으로 운행하고 있는 도시철도에서도 GOA3나 4로 운행하고 있는 노선들이 현재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차의 자율주행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플레이가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그 선로변에 다양한 지상의 제어 설비들이 있어서 열차의 정보들을 지상에서 다 수집을 해서 그러면 이 열차는 어디까지 갈 수 있다 가라 마라 이러한 제어 정보를 차로 보내주는 형태였었는데 저희가 그러면 열차에서 자율주행은 어떻게 운행을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상의 설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보 전송해야 되는 양도 많고 관리해야 되는 부분도 많고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열차가 스스로 주행을 하면서 열차 간의 통신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으면 열차가 더 신속하게 어떤 판단을 내려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그 간격들을 더 붙여가면서 갈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열차 자율주행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열차 자율주행은 이제 지상의 제어 시스템을 다 최소화하고 열차 간 상호 협업을 통해서 열차의 안전한 운행을 운행을 할 수 있게 제어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작년부터 충북 오송에 철도 종합 시험선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통신망을 기반으로 해서 그 테스트베드를 구축을 하고 저희가 이런 이제 시험 차량을 제작을 해서 지금 이 차량들이 지금 무인운전 형태로, 그러니까 사람이 제어하지 않고 이 장치들이 제어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앞에 열차 간의 이제 간격을 유지하거나 분기기를 차에서 직접 제어하거나 또 이제 앞에 어떤 일회 상황,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회피해 가거나 하는 형태의 시험들을 작년부터 이제 오송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차에서 자율주행도 다른 분야하고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기술의 융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열을 했는데 이제 이런 이제 자료를 보시는 분들께서 관심 있으신 이런 이제 분야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다 철도 시스템에도 충분히 적용이 필요하다. 또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다라는 점들을 좀 이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철도가 생각하는 미래는 다양한 교통수단들이 모이는 또 환승이 되는 형태의 어떤 통합 모빌리티 허브가 될 것인데요. 이게 이제 거점하고 거점 사이를 초고속 열차를 이용해서 전국을 도시 생활권으로 이제 혁신하는 형태의 철도로도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철도 사용자의 경험이 이제 향상될 거고 미니 트램이나 트램 등 이제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제 여러분들 곁에서 더 이제 새로운 수단을 제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또 안전한 이제 철도 교통 수단으로 이제 계속 발전해 갈 거고요. 특히 이제 철도가 이제 이런 승객 수송을 위한 수요뿐만 아니라 수송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이제 물류 쪽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좀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제 발표한 이제 내용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